그럼 저희 트리플랜 팀, 김진영, 최주희, 김민진 3명으로 이루어진 여행 일정 관리 웹 서비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저희 팀원 소개 먼저 할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 만든 이유, 기술 스택, 시연 영상 주인님이 찍으신 거 간단하게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코드 하면서 좀 주요했던 로직도 설명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있었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순서를 짰습니다. 팀원 소개 먼저 하면 저희는 프론트 2명, 백 1명으로 이루어져서 민지님이 이제 백엔드 하시고 제가 로그인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 주인님이 이제 디자인 과셔서 디자인까지 하고 메인 페이지의 내용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기능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더라도 라이브 쉐어 켜가지고 같은 편집기에서 공유해서 협업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뭘 서비스를 한다기보다 일단 만들어 본 MERN 스택 활용해서 협업을 경험해보고 싶은 동기가 가장 컸고 멘토님이 말하시길 일단 투두 리스트 같은 간단한 거라도 만들어 보면 그게 협업한 경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저희 혜준님조처럼 저희도 투두리스트 서비스 하기로 했고 저희는 여행 일정 관련해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는 이제 여행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면 이제 카카오 API에서 장소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다른 지도 API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핵심 기술 스택으로는 이제 뭐 프론트엔드 SPA 라이브러리로는 이번 주까지도 리액트가 계속 1위였고 스벨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리액트를 채택을 했고요.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 코드 품질 향상도 있고 이제 코드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어 코드를 입력해줘야 되지만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되면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강제로 막아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실력이 낮은 개발자라도 어느 정도 에러가 나면 어차피 그걸 치워야 하기 때문에 코드 수준도 약간 상향 평준화 시켜준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채택했고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CSS인 JS 접근 방식 쓰면서 이제 스타일링에서 자바스크립트의 뭐 변수나 뭐 함수나 조건부 렌더링 이런 기능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한 스타일드 컴포넌트 사용했습니다. 이제 리액트 쿼리 사용하면서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뭐 자동으로 캐싱한다거나 뭐 중복 요청을 방지해서 성능 최적화도 하고 이제 데이터 변경됐을 때 자동 동기화도 해주는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액트 쿼리 사용했고요. 리액트 쿼리는 이제 처음에 세팅하는 코드가 되게 간결한데도 이제 거기서 뭐 추가로 그 받아오면 그 상태라든지 에러라든지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많아서 확장성도 되게 용이하기 때문에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뭐 주스탄다 같은 상태 관리도 조금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 라이브러리는 2개를 사용했는데요. 원래는 하나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 검색 기능과 지도를 보여주는 기능에서 이제 API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제 지도를 보여주는데 네이버가 조금 유리하고 카카오가 카테고리라던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이제 검색은 카카오를 고르고 지도는 보여주는 건 네이버를 채택했습니다. 이제 백엔드에서는 이제 강의에서 배운 익스프레스 사용했고요. 그 몽고DB를 사용한 건 가장 좋았던 게 이제 아틀라스 이용하면 저희가 로컬호스트에서도 이제 민지님이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로 받아올 수 있어서 개발 단계에서 접근이 되게 용이하다는 게 있었고요. 이제 배포는 버셀러에 있는데 뭐 무료기도 하고 쉽고 빠르고 뭐 이제 코드 올리자마자 자동 배포까지 해주니까 되게 편리했습니다. 이제 시연 영상 주인님이 찍어주신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로그인을 합니다. 초기 인증 확인 요청으로
자동 로그인되어 새로 고침에도 로그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하지 않으면 토스트 팝업이 뜹니다. 그리고 장소를 기입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좌표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소 입력뿐만이 아니라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다가오는 여행 개수가 5개 이상일 경우 더 이상 여행은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날짜 이전의 여행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메인에 보이는 여행 탭이 아닌 다녀온 여행 탭에 여행이 추가가 됩니다. 다가오는 여행은 5개의 제한이 있지만 다녀온 여행은 제한이 없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행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행에 대한 일정 추가가 가능합니다. 일정 추가 또한 개수 제한이 없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일정을 클릭하면 왼쪽 탭을 통해 위치가 표시됩니다. 각 일정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체크하면 메인에는 달성도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 달성도가 100%라면 모두 완료됨을 표시하는 게이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에서 여행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제 시험 영상 다 같이 보셨고요. 이제 주요 코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그 인증을 JWT를 쿠키에 담아서 보여주는 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엑시오스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with credential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엑시오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제 요걸로 재사용성을 좀 높였고요. 이제 코드 일관성을 그 해치는 처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 프리티어는 이제 다운표가 2개가 나오고 이제 주인님은 저장하면 다운표가 하나씩 나왔는데 이러면 할 때마다 뭐 코드가 일관성이 좀 깨지는 일이 있어서 이제 허스키랑 프리티어 RRC를 넣어가지고 이제 깃 애드를 할 때 그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제 다운표를 하나만 된다던가 탭 사이즈라던가 이런 걸 일관성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패키지.json에서 손을 봤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뭐 자동 로그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그 SP 특성상 브라우저가 그 페이지 하나에 있는 컴포넌트를 처음에 한 번에 로딩을 하기 때문에 그 되게 초반 렌더가 느려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예, 그런 현상을 코드 분할이라고 해서 이제 라우트별로 혹은 뭐 모달 같은 일부 컴포넌트를 리액트에 있는 레이지 메소드에 넣어 놓으면 이제 이 라우트들이 로, 보여질 때 이 코드들이 임포트가 되면서 초기 렌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드 분할 약간 조삼모사 같은 개념이라서 이제 만약에 홈에서 로그인으로 넘어간다든지 할 때 그 순간 코드를 로드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또 느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코드 분할 해놓고도 이제 유즈 이펙트에서 임포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 모달에 있는 다른 코드들은 미리 로드를 해놓고 렌더링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초기 렌더링이 마친 후에 이제 모달을 뒤에 따로 사전 로딩을 하는 이런 기법도 사용했습니다. 네, 저희가 강의 중에서 뭐 문윤기 강사님 강의를 할 때 토스트에서 디바운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카카오 검색 같은 경우 온체인지 때마다 그 검색 결과를 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요청을
온체인지마다 하니까 글자도 조금씩 그 버퍼가 생기는 것 같아서 디바운싱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바운스를 처리한 건 이제 딜레이가 마치기 전에 입력이 그 한 번 더 오면 타임아웃을 초기화하기 때문에 이 딜레이 안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온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때마다 요청이 갔을 거라서 이제 디바운스를 하면서 조금 더 성능 면에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개발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지점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 카카오랑 네이버 사용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여행 카드를 기록할 때 이제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 뭐 양산 이런 식으로 시 단위로 검색 기능을 메인에선 제한하려고 했는데 카카오 맵에서는 도시가 아니라 뭐 건물이 뭐 카페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뭐 공공기관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조금 한정돼 있어서 검색에서 메인 페이지는 또 구글 API로 전환하는 과정을 한번 또 거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API 쓸 때는 기능 차이가 있어서 쓰다가도 약간 변환해야 되는 가능성을 좀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원래 과정에서는 JWT를 바디에 담아서 그 헤더에다가 포함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저희 쿠키에도 담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을 처음에 따져봤는데요. 쿠키의 경우 뭐 양쪽이 다 장점이 있지만 뭐 쿠키의 경우 프론트에서 추가로 코드 작업을 안 해도 늘 요청할 때마다 자동으로 전송된다는 장점과 또 HTTP only 옵션을 통해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쿠키를 건들지 못하게 해서 보안에 좀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알고 있었고 이제 로컬 스토리지는 이제 직접 그 JWT를 제어해서 뭐 내용을 까보거나 또 크기 제한이 로컬 스토리지가 한 5메가바이트 정도이기 때문에 그 크기 제한이 넉넉하다는 각각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저희 작은 프로젝트에서 어느 걸 한다고 딱히 오의가 있는 지점은 아니었지만 경험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쿠키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쿠키는 뭐 동일한 도메인으로도 뭐 계속 자동으로 포함된다. 뭐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뭐 각자 단점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일단 쿠키는 크기 제한이 로컬 스토리지 비해서 좀 있고, 이제 자동 전송할 때마다 뭐 세임 사이트 옵션을 신경 써주지 않으면 뭐 CSRF 공격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 또 이제 저희가 명시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쿠키를 하기로 하면서 생겼던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 저희가 백엔드를 먼저 배포를 했는데 이제 프론트에서 로컬 호스트로 그 요청을 보내는데 이게 로그인까지는 되고 딱 메인 페이지에서 여행 데이터를 못 받아온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혜준님 발표 보니까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 배포를 그 서버에서 배포를 할 때 HTTPS 환경이 아니면 쿠키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도 어떻게 뭐 다른 프록시를 쓴다던가 아니면 배포를 하고 나서야 이제 백엔드랑 그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 그래서 프론트는 로컬호스트 동안은 배포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뭐 서버도 그냥 로컬호스트로 돌리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약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